보검이가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는데 보검아 그것 좀 줄래? 네, 안녕하세요. 복모 4차 인문지문 해설을 맡은 정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지문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이감노라면은 이 지문 정도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BS 수특 65쪽의 연계 지문인데요. 러셀의 기술적 지시론과 크립키의 인과적 지시론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듣기만 해도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 잘 이해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보검이가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라면을 가리키며 보검아 그것 좀 줄래? 라고 한다면 그걸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인 보검이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손가락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이 언어와 바깥에 있는 음식, 이 세 개를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해줘요. 그럼 고유명사는 어떨까요? 고유명사가 어떻게 그 자체만으로 지시대상을 가리킬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정말 멋진 것 같아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순신이 누구야? 라는 반응보다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반응이 훨씬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거는 이순신 같은 고유명사는 직접 대상을 가리키지 않아도 화자가 의도하는 그 지시대상을 확실하게 가리킬 수 있어요. 자, 이런 손가락, 이런 보조수단이 없어도 대상을 지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시대명사와 달리 고유명사는 손가락이라는 수단 없이도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데요. 러셀은요, 고유명사가 어떻게 그 자체만으로 지시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기술적 지시론을 제시했어요. 특정 개별자의 고유한 속성을 기술하는 표현인 한정기술구가 고유명사를 통한 지시에서 손가락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는 이순신 고유한 속성인 거북선을 만든 사람, 이걸 한정기술구로 함께 떠올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이런 손가락으로 지시대상인 이순신을 가리키지 않아도 화자는 의도대로 고유명사 이순신을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러셀의 입장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유명사를 사용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그 수많은 기술구들 중에서 하나의 한정 기술구를 지목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에 부딪혀요. 이순신과 같은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는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한정 기술구를 쉽게 지목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요. 예를 들어 정민아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 누군가는 이감TV 강사라는 한정 기술구를, 누군가는 내 초등학교 때 친구, 누군가는 내 국어 선생님, 이런 한정 기술구를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스는요, 이에 대해 고유명사의 지시대상은 하나의 한정 기술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한정 기술구들이 복합된 한정 기술군에 의해서 확정됐다고 했어요. 하나의 한정기술구를 지목하기가 힘들다면 여러 한정기술구를 묶어둔 일종의 군집인 한정기술군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적 지시로는 고유명사와 결부되는 한정기술군이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을 충분히 기술하며 그리고 그 대상이 그 한정기술군에 유일무이하게 들어맞는 대상이라는 논제에 의존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 이 앞서서 기술적 지시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용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크립키는 기술적 지시론의 논제가 고유명사의 실제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라는 것만 겨우 알고 있는 철수가 파인만을 지시하기 위해서 파인만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죠. 기술적 지시론의 논제에 따르면 철수가 아는 속성은 파인만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수는 파인만을 지시할 수 없어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철수는 파인만을 성공적으로 지시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은 기술적 지시론의 논제 중에서 첫 번째 논제. 한정기술구는 지시 대상의 속성을 충분히 기술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자, 또 다른 예인데요.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이순신이 아니라 그의 부하 나대용으로 밝혀졌고 철수는 이 결과를 모른다고 가정해보죠. 기술적 지시론에 따르면
철수가 이순신이라고 말할 때 거북선을 만든 사람을 포함하는 한정기술군을 떠올릴 텐데 이건 기술적 지시론의 논제 중에서 두 번째. 지시 대상은 한정기술군에 유일무이하게 들어맞아야 한다. 여기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철수가 떠올리는 한정기술군에 들어맞는 유일무이한 대상은 이순신이 아니라 바로 나대용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철수는 이순신을 의도하고 고유명사 이순신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나대용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이걸 크립키에 따르면요. 기술적 지시론의 근간이 되는 이 논제는 전부 엉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현실에서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방식과는 한참 어긋난다는 거죠. 그럼 크립키는 어떤 의견을 보였냐면요. 언어 사용의 사슬이 언어와 세계를 잇는 끈이라고 보는 인과적 지시론을 주장했어요. 철수가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트와이스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걸 보고 영희도 트와이스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철수와 영희의 고유명사 사용은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슬처럼 이어져서 영희를 보고 배운 영호, 영호와 영수, 영수와 민호 등등등 특정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인과적 사슬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슬의 최초의 연결고리는요. 그 어떤 지시 대상,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른 최초의 명명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차르트라는 고유명사는 아기 모차르트에 대해서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지어 붙인 그 부모의 명명이 현재로 이어져서 현재 모차르트라는 고유명사를 통해 모차르트를 지시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차르트의 부모가 처음 아기 모차르트를 보면서 사용한 고유명사 모차르트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고유명사 모차르트의 의미는 차이가 있겠죠. 자, 그의 부모가 처음부터 아기 모차르트를 위대한 음악가로서의 모차르트라는 고유명사로 사용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인과적인 사슬을 쭉 따라갔을 때 그 최초의 명명인 모차르트 부모의 그 고유명사 사용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유명사 사용은 여전히 모차르트라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 대상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지식을 대상 확정의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지시론과 달리 인과적 지시론은요, 지식에 거의 의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정말 확실한가? 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피해서 고유명사의 지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었죠. 자, 러셀 스트로슨의 기술적 지시론에서는 고유명사 사용에 대해서 대상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지식을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근데 크립키의 인과적 지시론에서는 화자가 객관적 사실로서의 지식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학습한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복모 4차 4-7 인문지문 해설이었고요. 국어는 이감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